광무개혁의 내용 볼게요. 외울 건 굉장히 많은데 핵심은 고종이 황제가 됐다. 이 시각에서 보면 좀 다 연결이 돼요. 교종소라는 개혁기구를 통해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대한국 국제는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에요. 헌법을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반포를 했고, 이게 1899년이에요. 연도암기를 위해서 대한국 국제. 국이 두 개나 있네. 국은 숫자 9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한국 국제. 국이 두 개나 있어서 99년. 1899년에 반포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광무개혁 때 원수부를 설치를 합니다. 황제 직속의 군 통수기관이고요. 고종이 당연히 대원수가 되는 거죠. 군대에서 별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가장 많은 별 5개를 원수라고 그래요. 그걸 생각하시면, 원수부는 군대고, 이 군대 원수부라는 걸 설치를 하고, 고종이 당연히 대원수 짱이 됐겠죠. 고종은 광무개혁이 되면서 왕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황제가 됐죠. 그러니까 군대도 원수부라는 걸 선취하고 자기가 짱, 대원수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군대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친위대와 진위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확대하고 시위대를 다시 설치를 해요. 자, 시위대는 을미사변 때 민비를 위해 쌓은 군대고, 그때 같이 있었던 훈련대는 민비를 시해하는 데 도움을 준 일본편 군대였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훈련대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민비를 도운 시위대는 다시 살아나는데 바로 고종이 광무개혁 때 시위대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군대 개편을 보면 2차 개혁 때는 2차 갑오개혁 때는 훈시였죠. 일본이 워낙 인기를 강하게 작용하면서 자꾸 훈시를 두더라. 훈수를 두더라. 그래서 훈시에서 훈련대 시위대가 있었고, 을미개혁 때는 을미사변 때 민비가 죽으니까 안 되겠다. 진짜 친한 군대를 구성해야겠다. 그래서 찐친으로 구성해야겠다. 해서 진위대 친위대였고, 광무개혁 때는 진위대 친위대에다가 어떻게 해요? 을미사변 때 민비를 도와준 시위대를 다시 부활시킨 게 광무개혁 때다. 광무개혁 때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징병제 조칙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홍범 14조, 고종의 입김이 관여했던 홍범 14조 때 징병제를 수록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종의 입김이 작용한 광무개혁 때는 징병제의 디테일을 살리는 징병제 조칙을 반포했다. 갑오개혁 1, 2, 3차. 일본이 관여한 개혁안에는 군사 개편 관련 이런 징병제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고종이 관여한 거에는 징병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홍범 14조에서 징병제 수록을 하고 광무개혁 때 징병제 조칙을 반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광무개혁 때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조선은 황제의 나라가 됐죠. 황제의 나라라면 수도도 한 2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2의 수도가 필요해서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켰다는 얘기는 서경은 제2의 수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켰다는 얘기는 황제의 나라의 격에 맞게 수도도 한 2개 정도 있어야 되니까 제1의 수도는 한성, 서울이고 제2의 수도는 평양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고종은 외교의 진심이었어요. 황제가 됐잖아요. 주변국가 외교관계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주변국가 하나씩 조약을 체결하는데 청나라와는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해요. 그 전에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시한 거였어요. 그랬다가 한청 통상조약에서는 청나라나 조선이나 대등한 외교관 관계다. 왜? 고종도 황제, 중국 황제도 황제니까 똑같은 황제끼리 당연히 대등해야지 이러면서 대등한 관계, 대등한 조약,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통상사무관을 파견을 해요. 블라디보스토크가 한자어로 하면 해삼위예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땅이죠.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다가 통상사무관을 파견을 했는데 그 목적은 연해주에 있는 교민을 보호할 목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통상사무관을 파견을 했다. 그리고 간도에 간도시찰원을 파견을 하고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을 했다. 이 간도가 항상 국경 문제로 우리 조선과 청나라 간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황제가 되니까 간도 이쪽도 내가 좀 관여를 해야겠어. 그러면서 간도에 간도시찰원을 파견을 하고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독도 관할로 하게 했다. 그러니까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곳은 간도와 독도가 있어요. 이 두 곳에 다 외교 관련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도에는 간도시찰원 파견하고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했다면은 독도 관련해서는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승격을 시키고 그 울릉군 밑에다가 독도를 관할하게 했다.
그래서 광무개혁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황제로 승격이 됐죠. 이것처럼 울릉도도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승진을 하고 나면 당연히 부하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릉군으로 승격시킨 다음에 야, 너 독도를 네 부하로 써. 이러면서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독도를 우리 땅으로 삼게 된 거죠. 그래서 고종이 황제가 되더니 국경 분쟁이 있었던 간도에도 관여를 하고 독도에도 관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종이 황제가 돼서 주변 나라, 러시아, 청나라, 일본과 어떤 외교 관계를 맺는 데 이어서 더 나아가서 만국 박람회 대표를 파견하고 만국 우편 연합에도 가입을 해요. 이건 만국이 들어가는 거니까 서양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양과도 관계를 맺더라. 그러면서 황제 고종은 외교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어요. 황제니까. 그러면서 청나라와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간도 국경 문제 관련해서는 간도관리사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는 울릉군을 승격시켰죠.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그 밑에 부하로 독도를 관할시키감으로써 독도를 우리 땅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해삼이 블라디보스토크에 통상 사무관을 파견했어요. 이렇게 중국, 러시아, 일본과 관련된 외교 관계를 맺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양과 관계를 맺으면서 만국 박람회에도 대표를 파견하고요. 만국 우편 연합에도 가입을 하면서 고종이 외교의 진심이니까 주변국에서 더 나아가서 만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도 관계를 맺는 만국 박람회 그리고 만국 우편 연합에도 가입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아무래도 조선이 국력이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황제 고종에게 유일한 희망은 외교인 거예요. 그러면서 외교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고종은 황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황제의 격에 맞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요.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사업은 땅을 측량하다 이런 얘기죠. 토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땅을 측량하는 게 양전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양전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이 양지아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지아문이라는 관할청을 설치를 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목적은 뭐겠어요? 토지 현황을 파악해서 조세 수입을 확대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토지 현황을 파악했죠. 그러면은 그 땅이 누구 소유인지 소유권까지 가려줘야겠죠. 그래서 지계를 발급하는 거예요. 지계는 토지와 관련된 계는 계약이에요. 토지 관련된 계약, 그래서 토지 소유권 증명서, 지금으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에 대한 이 땅의 소유자는 개똥이야, 여기는 말똥이야,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권 증명서, 지계를 발급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지계 발급 사업은 러일 전쟁으로 중단이 돼요. 자, 황제의 나라 격을 높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토지 현황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양지아문을 설치를 하고 양전사업을 실시를 해서 토지 현황이 이렇구나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계를 발급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지 조세를 거둘 수 있겠죠. 야, 이 땅 이만큼 있고 여기에 소유자는 개똥이야. 그러니까 개똥이 너 세금 내. 이런 식으로 조세 숙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양전사업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항장 외에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했다. 이 외국인에게는 고종 황제의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최소한으로 해야겠죠. 근데 개항장은 이미 개항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항장은 예외로 남겨도, 하지만 그 밖의 땅에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를 하면은 이게 조세 수치 등등 고종의 입김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다 보니까 개항장까지는 외국인 토지 소유 인정.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토지 소유를 금했다. 왜? 황제인 고종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역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을 23부에서 13도로 개편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제도 보면 처음엔 조선 8도라고 하잖아요. 8도였어요. 그랬다가 갑오 2차 개혁 때 23부가 되죠. 2차 개혁 때 탁지부가 생기고 부가 있을 때 23부라는 일본 지방제도를 차용을 하죠. 왜? 2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입김이 청일전쟁 승리한 이후에 제대로 작용한 거다 보니까 일본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23부라는 지방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랬다가 광무개혁 때 고종은 23부를 13도로 다시 줄인다. 왜? 이게 아무래도 23부 지방제도를 23개나 두니까 재정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거 지방제도 좀 단순화시켜야겠다. 그래서 23부를 13도로 개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는 8도였는데 이게 13도가 된 거는
이 8도 중에서 평안도, 함경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우리 지금도 전라남북도 있고 경상남북도, 평안남북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남북도로 나뉘다 보니까 5개가 추가가 돼서 13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는 13도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 대한제국 시기에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한 애들 명칭이 13도 창의군이에요. 그래서 13도로 개편을 했으니까 13도 창의군이라는 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3도가 아니고 그 전인 그냥 23부였으면 23부 창의군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13도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13도 창의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황실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부의 내장원을 강화를 합니다.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돈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돈을 어디서 모을까 하니까 황제 직속에 국내부 내장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원의 기능을 강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강화시키냐? 이 전환국이라고 화폐 발행하는 기관이죠. 전환국을 내장원 산하 기관으로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화폐 발행 이득을 챙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발행하는데 돈은 한 50원 정도 들어요. 그럼 9,950원은 화폐 발행한 사람의 이득인 거죠. 50원 들여서 10,000원짜리 발행해서 10,000원을 써버리면. 그래서 이 전환국을 내장원 산하 기관으로 변경을 하면서 내장원을 강화시켰고요. 광산, 홍삼, 여기가 짭짤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내장원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내장원을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장원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탁지부로 재정을 일원화 했었죠. 그러니까 돈 지출을 탁지부에서 관할을 해라, 이렇게 재정 일원화를 했었는데 그게 붕괴되면서 국내부 내장원의 기능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황제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황제 직속의 내장원을 강화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때는 국내부랑 의정부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정부 사무를 한다고 그러면서 민비가 돈을 막 갖다 쓰니까 안 되겠다, 국내부 따로 의정부 따로 해서 국내부는 그냥 왕실, 궁의 돈 관련된 돈을 쓰는 거고 의정부는 정부 일이다, 이런 식으로 2개를 분리를 했는데, 이 분리했을 때는 국내부를 축소시켰어요. 민비가 막 돈 갖다 쓰니까 국내부를 축소시키는 게 목적이 있었는데, 광무개혁 때는 고종이 황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직속의 국내부의 내장원을 강화시켰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